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어제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뭐 이런 별명까지 나오더라고요. 롤러코스 닭. 롤러코스터다. 아니, 너무 변동성이 컸어요. 그럴 사실. 만도 하죠. 예. 이틀 전에는 매수 쪽 사이드카, 어제는 또 매도 쪽 사이드카. 이쯤 되면 뭐 미친 변동성이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장에서 트레이딩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장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옛날부터 주식시장은 공인된 도박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도박판의 차원이 예. 아주 이제 진해졌죠. 그러게요. 어제 장중에 수급 그래프를 보더라도 뭐 외국인이 뭐 지속적으로 판다거나 뭐 지속적으로 산다거나가 아니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파는데 네네. 쭉 팔다가 다시 샀다가 또 팔았다가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외국인이라는 또 카테고리를 만들고 네. 개인을 만들고 해서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참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 시작되자마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이제 방향 예측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아지는 것 같고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거나 시장을 갖다가 시장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런 식의 어떤 규제 리스크는 그리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van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 보니까 다시 또 많이 올라가고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세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특히 네. 0.9%나 상승을 하면서 경기보다는 이제는 금리 이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주기에 있을 때는 미국 증시도 오르기 어렵지만 그게 이제 전환이 돼서 하락하는 주기가 만들어지면은 이때는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특히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가파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FOMC 미팅이 딱 있은 날 보시면은 이제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톤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이제 올라가던 것이 꺾여 내려오면서 5% 10년짜리가 찍고 나서 지금 벌써 5.6이 깨졌습니다. 예. 그래서 0.4%포인트 정도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 미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1월 달에 금리 한번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 금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점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는 떨어질 텐데,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미 연준이 12월 달에 곧 있을 FOMC 미팅에서 12월 13일입니다. 지금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95%가 넘으니까 이제 동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이 지금 내년 1월 달에 한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한 2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또는 뭐 올린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올리고 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내년 말쯤에 어떻게 있을 거냐라는 거죠. 지금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리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에 지금 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많이 보면은 5차례. 네. 그러니까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9월 달이 될지, 뭐 7월 달이 될지 정답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상반기 내에는 금리를 내린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약 0.75에서 1.25%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의 생각은 증시는 특히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증시는 지금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큰 하락장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서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한다.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면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금리와 경기 침체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 말씀하셨는데 나스닥 종목도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부터 해서 주르르 훑어 내려가다 보면은 위에 있는 애들만 똘똘해요. 저 밑으로 갈수록 푸른 색깔 네. 우리 기준으로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1%, 2%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0.9%밖에 못 오르는 지수는 네. 결국 선택과 집중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나 유명한 거 사게 되나 봐요. 네. 지금 이 환경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네. 제가 도표는 안 가지고 왔는데 네. 네.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S&P 500 종목들을 보시면은 사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시장 대비해서 어허, 예. 네, 그 퍼센티지가 98년 수준이에요. 98년? 예, 정말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작다는 거죠. 아. 예, 그리고 나서 99년도 그랬어요. 예. 근데 기억하시죠? 98년, 99년이 어떤 장이었는지. 날아가는 닷컴 장이. 버블이 나왔던 장이죠. 예. 그래서 아주 소수의 기업들이 막 먼저 올라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어떻게 됐냐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오릅니다. 다 올라가죠. 그리고 빵 터지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은 시장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일부 종목에 집중돼서 올라가는 그렇죠? 현상이. 언젠가는 이게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는 현상이 네.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그 전에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거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수의 종목들이 그만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인건비 부분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실업률도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면서 예.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금은 여유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숫자가 잘 나오는 데만 투자하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아까 보니까 반도체 ETF 나온다고 하는데 예. 한국에서도 AI 관련된 쪽은 너무 좋아요. AI 관련된 네. 쪽은. 그러니까 이쪽의 실적이 어제 보면은 이제 데이터 도그라는 종목과 스노우플레이크 합병 뭐 얘기 나오면서 네네. 주가가 데이터 도그가 거의 뭐 28%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다 AI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쪽이에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쪽의 성장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 인터넷 나왔었을 때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깔 때 인터넷 하드웨어 시스코 예. 시스템스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막 생각보다 훨씬 많이 깔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되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폭등하는 장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닷컴 버블 붕괴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AI라는 게 실체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쪽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을 잘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 참 지금 이 추억의 종목이네요. 네. 지금 시스코 시스템스를 언급하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만 네. 얘가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 고점이 82불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기껏 찍은 게 65불. 와, 이게 현재는 53불. 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자면요, 뭐 2012년 이후 우상향 굉장한 또 15불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초기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그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닷컴 버블 때는 무너지고 했는데 AI 쪽은 그런 식의 안 무너져야 되네요.
그렇죠. 그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종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네, 이번에 받는 느낌은 어떠냐면요. 그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IoT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네. 인터넷 온 띵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까지 연결되면서 실적이 나오는 그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사이클.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게 인터넷을 까는 데 있어서 네. 인프라를 까는 데 예. 초점이 맞춰졌고 예. 그게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터지고 나서는 애플이 나오고 이런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나오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이죠. 쪽이죠. 네. 근데 지금은 AI가 음. 하드웨어 까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러죠. 예? 근데 소프트웨어하고 연결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아하.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무슨 어떤 종목과 네. 뭐 엔비디아 어도비, 엔비디아 뭐 델,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을 까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은 훨씬 더 압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자꾸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고점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예. 많은 분들이 이거 인터넷 버블처럼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이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게 이제 종목들이 빠지니까 이거 버블 터지는 거니까 이제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을 가져졌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엔비디아의 실적, 뭐 다른 모든 이 AI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을 보고 있으면은 왜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차트만 그려놓고 더블 탑을 그렸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이게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계속 기업들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고점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라. 지금 미국 쪽 투자하겠다는 어떤 수급 측면에서 어떻게 돈은 들어옵니까 아니면 나가고 있습니까? 뭐 한국 내에서로 네. 계산을 하자면 저희가 뭐 작년 올해 거의 상반기 거의 9월 달까지도 계속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갔었어요. 아, 9월까지도. 예.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뭐 9월, 10월 달에 바닥을 잡고 이제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예, 것은. 예. 근데 글로벌로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자금은 그 IT 업종 위주로서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의 흐름이 뭐 채권 쪽으로도 돈을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못하겠고 지금 올려주시는 걸 보시면은 어쨌든 저기서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미국 나스닥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믿을 만한 종목들이 거기에 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흥국도 보시면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 대만, 베트남이 올라오는데 이쪽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이제 금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달러 지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달러가 뭐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갔었냐면 107 정도까지 갔었다가 지금 105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저게 이제 막 급락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천천히 절하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G20에서 정상회담, 그죠?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채 수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국채 수요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달러 지수가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것은 정말로 신흥국한테 좋은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한국의 그 공매도 그 전면 금지 그걸 가지고 예. 지금 자꾸 규제 부분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네. 저희는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신흥국이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더 이상 강세가 아니라 약보합세로 전환이 됐고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흥국이 미국 증시 대비해서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중국이 다 아시겠지만은 계속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P 멀티플이 깨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P 멀티플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P 멀티플 11배인데 우리는 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 소위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뭐 하면 별로 좋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벌써 외국인들 그것을 10분 이용해 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규제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다. 이거는 이 지금 매크로의 타이밍을 봤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가 더 이상 강세가 아니다. 예. 그리고 실적이 우리나라도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이 특히 성장을 하는 쪽은 괜찮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신흥국에 대한 관심은 지금은 좀 가져보시는 타이밍이지 뭐 다 던지고 도망가자 뭐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달러 인덱스 지수 차트, 제가 평소 보던 차트보다도 훨씬 더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데 저 보세요. 네. 네. 동그라미 원으로 처리한 부분. 네. 느낌이 딱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는 그거 아닙니까? 완전 절벽에 떨어지고 있는데 주인공이 그 떨어지려는 사람 한쪽 팔을 딱 잡고 견뎌 하는 조금만 하는데 이거 이 주인공이 힘이 세 거 땡겨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서 손 놓으면 이제 저거는 우회될까? 야, 좀 간당간당합니다. 네. 느낌은. 뭐 결정적인 뭐 구간에 있다라는 건가요? 느낌이 세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미국도 저걸 알 텐데 여기서 이번에 빠지면 하다못해 뭐 100건처까지 쉽게 안 가겠습니까? 빠지기 시작하면 네, 저는 금리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에 네, 금리가 지금 빠르게 5.0% 10년 국채 금리가 5.0%에서 훅 떨어져서 지금 4.6이 깨졌잖아요. 네. 0.4%포인트.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4%대 초반에서 5%훅 갔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절반 정도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는 또 속도가 예.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약 한 3.5%에서 4.25% 정도 사이에 놓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달러도 약세가 가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빠르게 떨어진 건 전 세계적으로 또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중요하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정도의 약세. 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기 침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내일 파월 의장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어쨌든 지난 그 11월 달에 그 FOMC 미팅, 예. 11월 2일 날 했던 그때의 톤은 이거죠. 신용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줬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완전히 잡혔다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오픈이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0.2% 전달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자, 곱하기 12 하면 2.4%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2%대로 복귀하는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예상보다 살짝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4.1%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봤었을 때 숫자가 4.1이기 때문에 좀 높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도 전달 대비 계산 아까 보여드렸듯이 2.4%니까 전월 대비로는. 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건 끝났다. 네. 예,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FOMC 미팅이나 미 연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전히 지금은 금리에 대해서 올릴 수도 있다 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제법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그게 이제 끝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끝물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95년 사이클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이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떨어뜨렸어요. 또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계속 기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너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서 그 고점, 그러니까 전에 95년 고점보다 더 높이 올렸죠. 네. 이때가 폭락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서 경기 침체가 찾아왔어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기 전에 급락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은 2006년도 7월 달에 마지막 금리를 올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온 시기가 언제냐? 보시면은 1년 한 1개월 정도 뒤.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승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한 32% 정도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락장이 나왔어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18년 12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어요. 얼마나 올랐냐면 48%나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폭락. 이렇게 된 거죠.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당연히 급락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시기를 올해 7월이라고 계산하시면 네. 이제 얼마나 됐죠? 뭐 한 5개월 됐죠. 그러면 아주 짧았던 때도 1년 1개월이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이 오르겠죠. 한 6, 7개월 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고 끝난지 아니면 더 95년 같이 경기 침체가 안 와서 그러니까 미 연준이 머니터링을 잘해서 뭐 시기 적절하게 내려줬다가 올려줬다가 하면서 경기 침체를 안 만들면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감당은 가능하겠지만 더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좀 내려줬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좀 올려줬다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넣으면은 지금 현재의 기업들의 펀더멘탈 놓고 계산했었을 때 S&P 500은 연간 단위로 뭐 한 12에서 15%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은 15에서 한 20% 정도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러니까 훨씬 더 선택과 집중을 했을 경우에 한 연간 단위로 20에서 25% 정도 상승.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그럼 이 논리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ROE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가고 이번 사이클이 끝나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저 동시효과 아니 예상 체결지수 보기 전에 미국 얘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네네. 그 매크로 차원에서 유가가 어제 4% 넘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뭐 그러게요. WTI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일선도 뭐 물고 내려오는 상황이 됐는데 이 유가 하락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건 좋죠. 지금 떨어지는 좋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가가 뭐 70달러가 깨져 내려와서 65달러가 깨져 내려와서 뭐 계속 깨져 내려온다. 이건 다른 얘기죠. 그건 또 다른 얘기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거다. 예. 이걸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 감산을 저렇게 하는데도 유가가 안 올라가고 막 계속 폭락한다. 이건 다른 얘기죠. 예,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150달러, 200달러 이런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고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희의 계산으로는 예. 이 산업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거나 전기차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더뎌진다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수요가 개솔린 쪽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8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훅 급감하는 게 나와요. 네.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개솔린 가격이 80달러 이상 올라가면은 수요가 작년보다 훅 떨어지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은 감산을 해서 유가를 유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전체적인 그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보다 좋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아마도 저희는 박스권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유가의 수준이 뭐 65달러에서 80달러 수준 사이. 밴드는 항상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WTI 기준으로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77달러. 근데 아마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산도 진짜 감산하는지 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는 오히려 원유 수출 늘고 있던데.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0.4%도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45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82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와중에 삼성전자 이제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5만 500원이죠. SK 하이닉스가 1.8%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2만 8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8%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5만 8,100원입니다. 현대차가 0.6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17만 7,300원. 포스코홀딩스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5만 6천 원. LG화학이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1.2%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3천 원. 삼성 SDI가 2.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7만 5천 원이죠. 다만 이제 호가도 뭐 개장하고 나서의 뭐 시초가 또 장중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원. 에코프로 1.7%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만 9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 예상됩니다. 포스코 DX가 2.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8,100원. LNF가 2.8% 약세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5만 4,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3만 2천 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5천 원이죠.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까지 뭐 호가 움직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펄어비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5만 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뭐 일단 지금 호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반등 예상되고 코스닥 약보합 예상되는데 이것도 참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또 시초가는 또 다른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은 무조건 변동성 장인 것이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산에 갔더니만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네. 안에 뭐 피라미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잔잔했던 거기에 이따만한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따만한 돌을 으쌰 해갖고 집어 던지는데 그것도 몇 월 며칠부터 아니면 뭐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그냥 바로 주말에 한다는 얘기가 네. 다음 월요일부터 전면 공매도 금지야. 완전 던져버렸어요. 네. 그 잔잔하게 맑았던 그 연못이 이제 흙탕물이 되고 안에 뭐 피레미 깨구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놈은 깔려 죽고 애들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뿌얘졌더니 이게 이제 깔아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예. 아마 퐁당퐁당 한참 할 것 같습니다. 아, 퐁당퐁당. 그다음에 오늘 내가 사든지 팔든지 이게 성공하는지 마는지는 거의 이거죠 뭐. 어느 쪽으로 튈지. 예. 지금은 그런 정말 장이 예측이 쉽지 되어버렸습니다. 않다. 예. 예. 굉장히 재미있는 연화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던지기 전에 던지기 전에 이미 어떤 굉장히 큰 물고기에 들어와 가지고 네. 흐집고 다녀서 흙탕물 이미 돼 있었다. 이미 아. 거기다 던졌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냥 시장 자체가 시장 네. 자체가 뭐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 증시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예. 펀더멘탈대로 움직이지가 펀더멘탈하고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고 상관없죠. 엉망진창이었던 느낌이었었어요. 실적 상관없죠. 예. 그래서 이걸 던져서 예. 뭐 물론 변동성이 더 심해졌을 수 있으나 네. 네, 이건 바꿔야죠. 여러 가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또 누가 그 큼직한 돌 들고 와서 던지는 걸 또 누군가는 봤을 거고 알 테고. 네. 그래.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흙탕물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건 11월 달 들어서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예.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우리 증시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우리가 지금 한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잖아요. 뭐 그 이유는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금리가 지금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저희는 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보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저희 계산상으로는 그래도 한 2년 동안은 안 올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은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크게 역전이 됐다가 미국이 네. 지금 많이 좁혀졌다가 이게 플러스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년도에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씩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해갈 거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그 예대율이라는 것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천천히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이 잘 안 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년쯤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출이 조금씩 늘면서 경기 침체를 많이 막아줄 것 같다. 이런 전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이 경기 선행 지표가 있어요. 네. 경기 선행 지표는 OECD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경기가 뭐 살아난다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 침체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예. 미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경기 침체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저게 위로 많이 올라가서 뭐 90% 이렇게 됐었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약 40% 30%대까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죠. 그때는 다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그 스탠다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한다. 그러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쪽을 보시면은 저가 차트가 막 올라갔었을 때가 그 대출 심사 강화가 엄청나게 세게 되는 때입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막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살짝 눕더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구간에 경기 침체가 왔나요? 안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갔는데 개인들이 안 무너지더라.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축 가지고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오히려 더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는 조금씩 레버리지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경기 침체 타이밍이 예. 다들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금리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지금 빠르게 식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 타이밍이 내년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는 빨라야 2025년 이후,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더 남았다. 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을 집어내는 게 이게 거의 1,000만 불짜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수 있다. 왜 이거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예요. 예.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 논리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출이 끊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데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해외에서 오는 뉴스는 그게 아니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빨리 안 올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금리도 더 이상 안 올린다 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달러가 약세가 그러면 가는.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S&P 500이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9bp 떨어졌고요. 4.5% 수준이고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라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되는 듯한 양상이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된 후 이틀째 되던 날이었죠. 변동성 굉장히 컸습니다만 또 반도체주는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7% 반등입니다. 2,461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이죠. 82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갑니다. 71,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8% 상승합니다. 45만 2,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38% 상승합니다. 13만 2,300원. 역시 호가와는 흐름이 다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올라갑니다. 74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강보합권으로 57,700원. 현대차가 1% 상승합니다. 17만 8천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5% 올라갑니다. 45만 7천 원, 46만 7천 원. LG화학이 1% 상승합니다. 49만 7,500원이고요. 네이버는 보합이고 삼성 SDI가 1.39% 상승하면서 4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개장한 지 1분이 조금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8% 하락합니다. 2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2.9% 하락, 8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올라갑니다. 7만 3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0.8% 떨어집니다. 5만 9,300원. LNF는 보합이고요. HLB가 0.4% 올라갑니다. 3만 2,950원. JYP 엔터테인먼트가 0.6% 상승하네요. 10만 5,1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1.2% 상승으로 7만 1,500원. 펄어비스 1% 가까이 올라갑니다. 5만 1,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 올라갑니다. 16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히토류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그 수출 규제, 기술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희귀광물 금지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금지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급등입니다. 유니온이 16% 급등 중이죠. 6,030원에 거래되고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스도 12% 넘게 올라갑니다. 동국 RNS도 7% 상승 중이고요. 대원화성도 4% 올라갑니다. 노바텍도 4.5% 상승세고요. 세토피아, 이지도 각각 4%에서 6%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또 HBM 관련주도 여전히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한미반도체 1.7% 상승합니다. 63,700원.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SK하이닉스 앞서 보셨죠?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오테크닉스도 2.9% 상승 중입니다. 16만 8,900원이고 PSK 홀딩스도 3.4% 상승 중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2.3% 올라갑니다. IMT도 4% 강세고요. 프로텍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워트가 12,810원, 10% 넘게 급등 중이고 STI,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또 HBM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1억 원, 77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가 69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입니다. 각각 115억 원, 11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22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원 90전 하락한 1,30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진짜 퐁당퐁당이 많네요. 퐁당퐁당.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달까지 예. 확장해서 그건 한 몰라도 예. 이번 주 해봐야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 목금 남았고 뭐 다음 주 이 무렵까지도 한 일주일 정도는 예. 레인지 정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뭔가 어떤 박스권 상단 하단에서 이렇게 월요일 날 다 정해준 것 같아요. 월요일 날요. 월요일 날 장중 고점이 2,502.37이니까 2,500포인트. 예. 저점이 2,395.03이니까 2,400포인트. 100포인트 안에서 한동안 놓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이 갈고 말고 2차 전지는 정신없고 네. 나머지 쪽에서 이제 어디서 이제 주도주를 할 만한 것들이 나와줄까 싶은 그런 걸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또 보니까 바이오 쪽도 좋아요. 바이오 SK 쪽도 바이오팜이 3% 강세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3% 강세고 예. 또 바이오 쪽이 조금 힘을 내주는데 어제 보니까 무슨 빈대 관련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빈대 빈대 관련주. 관련주. 네. 그러니 그래요. 우리 적어도 우리 증시 타임에 나오시는 매 요일별로 나오시는 우리 패널 분들 말씀해 주시는 거 이렇게 그냥 흘려들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월요일날 우리 이호석 이사는 바이오주를 언급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주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고 어쨌거나 낙폭 과대주에서 많이 빠졌다 싶은 데서 기회를 찾는 게 그나마 이 박스장에서는 확률적으로 봤을 확률적으로 때 봤을 때 그죠? 수익률을 네. 높여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까 근데 하던 말씀에 이어가지고 예. 본부장님께서 우리 미국 경기 침체는 뭐 당장 오지는 않을 거다 쪽에 이제 비율을 꾸준히 빨라 말씀해 2025년이 오셨는데 될 거다. 우리 국내는 워낙 바쁘셔서 못 다니실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면은 서울 바깥으로 나가 보면 아니 지방 출장 자주 가세요? 지방 출장 가도 좋은 데만 다니시잖아. 이 지방에 이렇게 뭐 좀 그럴듯한 도시들에 1층 상가 임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야 여기가 비어 있어 싶은데. 공실률이 높다는 예, 거죠. 그렇고 뭐 서울에서 바로 벗어나 보세요. 뭔가 좀 황량해졌다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런 느낌이 많아요. 저거 왜 사라졌지? 뭐 왜 없지? 저기에 무슨 뭐 갑자기 폐가 비슷한 분위기. 어떨까요? 우리 국내는 경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우리가 훨씬 낮죠. 낮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 생산성 향상이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가의 공실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의 어떤 고점 얘기는 저희가 재작년에 많이 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워크 그 파산 얘기 네, 나왔죠. 위워크.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피스 이런 쪽은 공실률이 미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보시면은 옛날에 항상 뭐 유령도시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건물들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기가 완전히 뭐 침체로 간 적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우리나라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침몰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예, 그게 다행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중국도 지금 자꾸 숫자들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예. 좀 살아나요. 어허. 느낌이. 그래서 요즘에 여의도 다녀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매니저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재정 정책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뭔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리커창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양 정책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G20에서 정상회담도 이제 될 거고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낮추시면은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뭔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러면 뭐 공실률이 많은 이런
부동산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쪽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저기 뭘 올려놓은 거냐면요.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인데 지금 녹색이 뭐냐면은요. 미국의 그 비중이 작은, 그러니까 해외 쪽의 비중이 높은 매출이 예. 네. 예, 이런 회사들은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익 증가율이었습니다. 네네. 이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네. 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 숫자가 바뀔 겁니다. 플러스로. 네. 그래서 이쪽을 노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미국은 그렇다는 거고. 또 보시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매출, S&P 500의 매출을 봤었을 때, 저 도표는 뭐냐면은 위쪽을 보시면은 S&P 500의 평균은 미국 쪽에서 매출이 60% 정도 되고 해외 쪽이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가 훨씬 더, 미국 국내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빨갛게 이렇게 박스 그려놓은 게 업종이 뭐냐면 IT입니다. IT. IT 업종은 정반대예요. 예. 그래서 해외 쪽이 60%고 국내가 미국 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달러가 약세로 갈 때 나스닥 100 또는 IT 기업들 이런 쪽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관련돼서 뭐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네.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업종을 골라내야 되고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의 지금 이익이나 이 추세가 잘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AI나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이 계속 맞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도표는 뭐냐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3,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마이너스 0.3% 이익 증가율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7%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출도 플러스 1.6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3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은 IT입니다. IT. 네. 그러니까 IT가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회사가 94%나 돼요. 여기에 이익 증가율이 원래 예상치가 마이너스 0.3이 아니라 플러스 4.5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10.9%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할 때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시장인데 네. 임금이 상승을 하고 고용시장이 좋고 그러면은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죠? 근데 지난 10년으로 계산하시면은요. 이 성장률 중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총생산이 늘잖아요. 예. 인건비를 덜 쓰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장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전체의 70%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숫자가 정말로 중요한 숫자가 이번 달 초에 발표가 됐었어요. 생산성 향상 수치를 보시면은 코로나19 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 때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고요. 저걸 제외시키고 그냥 코로나19 터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연평균 상승률 1.45%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두 분기를 계산하면 4%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 GDP의 성장률을 이끌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2%로 계산했었을 때 이 예. 중에서 4분의 3은 생산성 향상에서 온다. 1.5%의 성장률은 생산성 향상에서 온다. 그럼 생산성 향상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 뭐냐? 예. IT라는 거죠. IT.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IT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이게 왜 굉장히 파워풀하냐, 굉장히 중요하냐. 이렇게 되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10년 실질금리를 미국의 실질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1%대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게 잘 말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5까지 올라간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산성 향상이 나오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에서 수렴을 할 거냐가 중요한데
저희의 판단에는 한 0.75에서 1.5% 수준에서 수렴을 한다. 네. 그럼 여기에 인플레이션 2%를 더한다, 2.5%를 더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아마 3.5%에서 아마 4.25%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거다. 그럼 지금보다도 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만 잘해 놓으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저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오늘 보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은 또 게임 해야 되겠네요. 게임주가 다 올라갑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 딱 반토막 났네요. 네. 48점 몇 프로가 나오면서 줄어가지고 반토막이 났는데도 카카오 게임즈 뭐 이미 이틀 전부터 올라가지고 지금 뭐 크래프톤 같은 애들, 위메이드 같은 애들 막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데 컴투스 홀딩스. 예, 뭐 이러니까 지금은 또 이쪽이네요. 그래 이 다음에 어디가 갈까 이것만 알면 금방 노후 준비되는데. 그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시장 참. 참여자들의 바람 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떤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는 네. 어쨌든 AI 관련된 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그 관련돼 있는 쪽이 IT 업종이고 네. 미국의 메가캡이라는 종목들이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메가캡,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8개의 이익 증가율이 12개월 포워드 미래로 봤었을 때 40%나 됩니다. 이익 증가율이. 근데 그 회사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S&P 500의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겨우 5%밖에 안 돼요. 예.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P 멀티플이 높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대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P 멀티플이 메가캡이 25배고 S&P 500이 16배입니다. 예. 이거 제외한. 예. 근데 이익 증가율은 지금 40%, 호구. 5%. 그러면 오. 패그를 계산하시면은 네. 그 패그가 이익 증가율을 나눈 숫자잖아요. PER에서. 그 숫자를 보면 메가캡이 0.7이고 나머지는 3이라는 거죠. 예. 훨씬 비싸 보인다는 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뭐 순이익 마진율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익 관련된 쪽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뭐 저희가 매주 똑같은 네, 포트를 올려드리는데 다시 한번 보면 어쨌든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쪽이 저기 지금 숫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네, 25가 아니라 40입니다. 네, 그래서 AI 쪽이 45. 네, 예. 뭐 지금 숫자들이 좀 많이 네. 좀 바뀌었는데, 네, 아무튼 10%, 40%, 20%, 10%인데요. 바이오는 없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가 두 개를 더하면 50%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중소형주. 네. 그래서 지금은 대형 기술주만 올라가는 모습이다. 근데 나머지들이 안 올라간다. 예. 근데 이 소형 기술주들이 막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런 걸 알 수가 있냐면은 금리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소형주들의 ETF의 상승 여력을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14%, 2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금리를 지금 4.6%를 집어넣고 계산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서 3.5%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네. 상승 여력이 35%, 42%확 튑니다.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낮춰주면 중소형주의 매력도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 될 수 있는 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여전히 이런 IT 업종 AI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금리를 자꾸 낮춰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런 중소형주들도 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나중에 보시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AI 이쪽에 중심을 두셔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